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변신을 감행한 기업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SR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트론 주식회사, 그러니까 티아론 잉크로 사명을 바꿨어요.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불과 6개월 만에요. 주가가 1,400% 넘게 치솟았다는 겁니다. 1400%요? 와, 네. 이게 그냥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뭐랄까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변화,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디즈니 같은 곳에 상품 납품하던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제조업체잖아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암호화폐, 그것도 특전 토큰인 트론, TRX를 사업의 완전 중심으로 가져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맞아요. 이게 과연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혁신일지 아니면 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일지 그 핵심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트론 금융 전략 이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억 6,500만 개가 넘는 트론 토큰 TRX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상장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그 보유한 TRX 토큰을 이제 트론 기반의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대출 플랫폼인 저스트랜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치, 즉 스테이킹을 해서 연간 최대한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10%면 디파이 수익률로는 꽤 괜찮은데요?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요. 그렇죠. 매력적인 수치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는 거고요. 이 총 1억 달러 규모의 전략은 기존의 그 상품 제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겠다는 뭐 그런 선언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사모 투자 유치, 파이프 계약, 이것도 정말 파격적이에요. 보통 파이프는 상장사가 좀 빠르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대가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전액 트론 토큰으로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죠.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이야, 이건 뭐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하고 디지털 자산이 그냥 직접 만나는 거네요. 흔치 않은 사례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에 하던 사업 있잖아요.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데 테마파크 상품 만들어 납품하던 거요. 그건 이제 완전히 접는 건가요? 그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큰 고객들이 있었으니까. 네. 다만 최근 1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22.6% 정도 줄긴 했어요. 줄긴 했군요. 네. 그래도 뭐 다행인 건 유동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3.66으로 나와서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유동 비율 3.66이면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기존 사업의 어떤 안정성을 발판으로 삼아서 신규 디지털 자산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걸 동시에 노리는 뭐 그런 양면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 큰 그런가 뒤에는 역시 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트론 블록체인 창립자 저스틴 선, 이 사람과의 역합병 계획도 언급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값만 빌리려는 건 아니겠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스틴 선의 그 디지털 자산 플랫폼 트론과 합병을 해서 이걸 통해 미국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스틴 선 본인이 전략 고문으로 참여하고요. 아, 직접 참여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 이 사람도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이런 정보를 전달드리는 건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지지나 반대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전달드리는 차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든 이런 유명 인사들의 합류는 뭐 분명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투자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정책 도입 계획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막 성장하는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재투자를 우선해서 배당 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배당에 좀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여긴 장기 투자자들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트론 자산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또 장기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에는 당연히 위험도 따르겠죠.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긴 했지만 불안 요소들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문화하고 또 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완전 다른 세상이니까요. 네, 이 두 세계를 잘 조화시키는 통합 리더십이 정말 중요할 거고요. 둘째는 역시 TRX라는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하면 회사 전체가 그냥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이죠. 마지막으로 그 스테이킹 수익률이나 아까 말한 파이피 계약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가능할 거냐, 이건 아직 좀 미지수라는 겁니다. 아, 지속 가능성 문제군요. 네, 디파이 시장 상황이나 뭐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SR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트론 주식회사로 변심한 이 회사는 기존 사업 기반 위에 트론 토큰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딱 얹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단일 자산 의존성이나 사업 통합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고요. 네, 이 사례는 정말 전통 기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변반 기술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과감한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안정적이지만 좀 성장이 정체된 기존 사업과 잠재력은 크지만 변동성도 엄청 높은 신사업의 결합.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단순히 뭐 금융 데이터나 토큰 가격 이걸 넘어서요. 이렇게 전통적인 비즈니스나 혹은 정치권의 인물들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손을 잡는 현상들이 요즘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융합,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